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임장균 파트너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DEI가 글로벌 트렌드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DEI가 뭔지부터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양성, 그리고 에쿼리, 그래서 형평성 혹은 공평성, 그리고 인클루전, 포용성,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DEI 혹은 DENI로 리포트들을 많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교수님 발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혹은 학계에서도 이 DEI에 관한 저희의 그 정도가 굉장히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변화의 조짐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잘 실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한다던가 그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서 더 각광을 받고 더욱더 많은 기회들이 공평하게 가도록 하게끔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각자 몸담고 계신 조직에서 혹은 이후에 더 큰 역할을 맡으셨을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거에서부터도 사실은 굉장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업이나 조직은 이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발전을 저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벌어졌을 때 좌측에 보시는 표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성이나 소수 인종이 침체의 영향을 받지 덜 받은 산업이든 아니면 침체를 많이 받은 산업이든 간에 있어서 관리자 직급에 있어서 그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실제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용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더 많은, 오히려 이 금융위기 때 더 많은 소수 인력이나 소수 인종이나 여성들을 활용을 더 많이 한 기업들은 실제로 기업 가치 측면에서 15% 정도나 더 기업 가치가 금융위기 동안에도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과거의 금융위기에 거의 필적하다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위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혹은 조직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래서 Black Lives Matter라는 저러한 운동들이 실제로 그 조직적인 그런 시민 불복종 운동들이 인종차별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 미투도 마찬가지고요. 코비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또 이 리세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더 지금은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다양성이나 형평성 혹은 포용성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사회에 1명 이상의 여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포춘 500 기업들의 CEO들은 다 백인, 이성애자, 시스젠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지정받은 성별과 내가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성별이 동일한 시스젠더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 그러니까 75%나 되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양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홍보를 하고 이를 밖에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지만, 반대로 비슷한 비중의 구성원들은 다양성 프로그램부터 나 자신은, 이 조직에 속한 나는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0억 불이나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12조가 넘는 이러한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다양성이나 포용성 혹은 이 관련된 교육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절반이 넘는 직원들은
일상에서 그냥 늘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 직면을 하면서 이러한 DEI의 관점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그 다양한 변화들이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제 DE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여기 예를 들어 제니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데모그래픽적으로 남성, 여성 혹은 어떠한 인종인지 혹은 뭐 이성애자인지 LGBTQ인지 이렇게 좀 단편적인 관점에서 이 개인들에 대한 구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리고 실제 어떤 조직에 속한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개인을 규정하는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구성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성원이 속한 개인적인 데모그래픽적인 설명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뭐 가정 안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로부터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조직 안에서의 니즈도 훨씬 더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렇게 간편적으로 데모그래픽에 기반을 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점점 더 이 기업들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 개인에 속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한 개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 그러면 그 개인의 니즈 같은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스냅샷을 찍어서 이 한 장면 안에 그냥 그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가두어 놓고 이것들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경험을 하시겠지만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중간 관리자가 되었을 때와 혹은 경영진이나 아니면 조직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셨을 때 이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또 개인적인 소셜 스테이터스 혹은 가정 안에서의 구성원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스트리밍처럼 단편의 스냅샷이 아니라 영상처럼 지속적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관점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앞서서도 몇 가지 그 숫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례 없는 시급성 관점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뭐 인력들은 대부분이 다양성을 얼마나 이 기업이 잘 갖추고 있는가가 기업의 자기의 커리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답을 하고 있고 S&P 500 기업들은 40% 정도가 이 다양성들을 ESG와 함께 실적 발표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지 세대들은 우리 MZ 세대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젠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90%나 되는 정도의 숫자가 이 기업이 이 관련된 행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DEI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입니다. 굉장히 이제 좋게 아니면 아름답게 doing good 관점에서 이것들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 이것이 조직에 잘 안착이 되고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직이 운영되고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또 이것들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되게끔 하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공연불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직원에 대한 임팩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하게 아주 일부에만 국한된 그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오히려 접근을 하게 되면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큰 리스크에 직면을 하게 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라는 도전에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 직원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임팩트를 끼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DEI를 전략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들은 이러한 주제가 있으면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좀 따라가야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DEI라는 것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선도를 해서 실제 DEI를 적용을 하고 주도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회사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큰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뒤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ESG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환경 오염 주범 기업이었고요. 이런 다양성 평등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후진적인 기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동안에 완전히 큰 변화가 일어났고 오히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테크 기업 중에서 ESG나 혹은 이 DEI에 대해서는 주도를 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포지셔닝을 전환을 했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10년 전쯤에 환경청 장관, 청장을 지냈던 리사 잭슨이라는 이분이 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이분을 영입을 해서 애플의 키노트 스피치가 항상 이제 화제가 되는데 그때 팀 쿡이 나오기 전에 이 리사 잭슨이란 VP 레벨입니다. EVP 레벨도 아닌데 먼저 나가서 이 애플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사실 그럼으로써 애플들이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혹은 다양성에 대해서 훨씬 가치를 두고 있는 기업이나라고 주목을 또 받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한 것이죠. 하나하나 조금만 더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도덕적인 의무 관점에서 이것들을 접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것들이 조직에 잘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탑 매니지먼트나 이것을 회사를 실제로 조직을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KPI나 평가 등의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실제로 실효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그 효과성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니즈도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인 분류에 의한 조직 구성원의 그 구분은 하면 되지 않고 실제로 같은 니즈를 가진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더라도 혹 그 집안에서 어른을 돌보시거나 혹은 육아를 하셔야 되는 이런 케어기버라는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을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유사한 니즈들을 가진 분들을 묶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DEI와 관련된 제도들을 도입을 하는 것이 똑같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성 있게 이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국내에서는 조금 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부품을 이제 소싱을 할 때도 나에게 공급을 해주는 공급업체가 얼마나 이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회사인지를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회사들을 더 밸류체인 안에 많이 편입을 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회사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좀 이제 큰 얘기이고 앞으로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고 도입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그 도전들이 많을 거라고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사업 모델을 혁신을 하거나 혹은 밸류 체인을 강화하거나 혹은 더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을 잘 시키는 상품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혹은 기업의 성과로도 이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한 200년이 된 기업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글로벌 오퍼레이션은 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사, 이제 프렌치가 그들이 완전히 전 세계 조직들을 이제 다 운영을 하는 형태로 회사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다양성을 존중을 하는 측면에서 각 로컬에 있는 지역 본부들이 더 주도적으로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실제 회사들을 경영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하면서 그렇게 한 첫 번째 분기가 2018년도였고 그때 당시에만 6.2%의 성장, 그리고 4년 후에는 무려 14% 정도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2조, 단위가 다릅니다. 2조, 3조 단위를 공급을 이제 그 부품 구입을 할 때 다양성을 더 지향을 하는 기업들로부터 이것들을 소싱을 하겠다. 이렇게 실제 어나운스를 하고 이 트래젝토리를 보시면은 쭉 그것들이 무려 연간 21%라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템 관점에서의 사례인데요. 그래서 지멘스의 사례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스템 분야의 여성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See Wome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회사 안에 있는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연결을 시켜서 더욱더 많은 인력들이 회사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CM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여성 채용률이 한 40%까지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동안에 DEI를 확대하기 위한 뭐 실버 불렛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실버 불렛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사점 관점에서 비즈니스 리더,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이 더욱더 많으실 텐데 그 리더의 관점에서 이것들은 사실은 리더가 본인의 스코어 카드에 이것들을 명확하게 좀 반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리더는 본인이 그러한 책임을 지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얼어 있는 중간층, 그래서 중간에 있는 라인 매니저들이 또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각자 오늘 오신 분야나 기업이나 뭐 회사든 학교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대표해서 오셨을 텐데요. 아마 조직의 상황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레거시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